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김종희 의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 여의도에 또 별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뿌띠건이었잖아요 한때 우리 김정희 의원님. 아유 정말 부자들상 여의도에서 제일 부자 되실 우리 김정희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잘 계셨죠 뵙겠습니다.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네. 뭐 앞에서 미국 증시 얘기를 워낙 많이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일단 오후장의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서 달러하고 또 미국채도 방향성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채 수익률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여 수익률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달러도 같이 떨어지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다우, 나스닥, S&P 모두 조정받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서 주간 기준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최근 우리 시장도 보시면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지금 애플과 그다음에 아마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을 해주셨을 테니까 빅7 중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선 탄력이 좀 명확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지난주에요? 아닙니다. 금요일? 금요일만. 네. 금요일만? 네, 아마존이 금요일날 8% 올랐어요? 네, 아마존은 원래 시간에서도 10% 와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의 본장에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안 좋은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뭐 네. 여러 가지 종목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신규 주택이 계속 괜찮으면서 지금 주택 건설주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그래서 뭐 KB 홈즈라든지 레나라든지 뭐 풀테홈즈 같은 그런 주택 건설주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부분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쪽도 바이오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바이오. 부분들에 대한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온 오늘 강하나 위원이 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에 어떤 종목은 신저가가 있고 어떤 종목은 신고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면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난주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근데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수급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크게 밀렸다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연두색 저게 뭐예요? 무슨 그래프예요 저게? 연두색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그다음에 지수의 움직임. 네, 위쪽은 개인의 매수, 그다음에 아래쪽에 빨간색은 외국인의 매도, 파란색은 기관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 기관 합치면 거의 뭐 5천억 가까운 매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양 시장 합치면 거의 2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보합권으로 잘 버텼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균형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가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매매 증가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이 떨어지면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급격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선물 매도도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도 전형적인 종목장이죠. 대형주들은 지금 보시면 뭐 2차 전지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비교적 견조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약해지면 약세로 돌아서거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보험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기금리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금융주들의 흐름이 일단 고개를 들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하이브를 포함한
이 엔터주들의 강세가 지난주에 꽤 강세였고요. 그래요. 하이브가 많이 올랐네. 10%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던 뭐 뉴진스의 뭐 빌보드 1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영향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선주 계속 그 신고가를 보이면서 신조선가가 신고가를 보이면서 조선주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시면 테마 쪽에서는 뭐 로봇 테마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꽤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도 지난주 들어서는 확연하게 지수는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그러네요. 네, 개별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초전도체 쪽이 굉장히 크게 등락이 있었죠. 네, 변동성은 뭐 엄청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관련 뭐 결과는 아니지만 이제 자신들의 검증 결과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지수장이라기보다는 종목장이죠. 그래서 7월 달은 종목은 내리고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지수장의 성격이었다면 8월 들어서는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장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서, 자, 이것이 계속 지수를 누르면서 종목이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수는 잘 버티는데 종목군들만 계속 순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인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쭉 한번 성적도 봤고요. 네. 다음에 일정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일단 뭐 미국에서는 저녁에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지만 BOJ 금정의 요약본이 발표되는데, 최근 YCC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금정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정도는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8일날 발표되는 것은 경상수지가 나라별로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고, 8월 11일 날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8월 1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8월 10일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저녁에 7월 CPI가 발표되는 부분도 있지만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펙의 월간 보고서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뭐 수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MSCI 분기 리뷰에서는 지금 뭐 대표적인 세 종목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거죠.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지금 그 대상 종목이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JYP 엔터, 뭐 나머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순으로 이 세 종목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분기 리뷰 발표 이후에 보통 이벤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의 뉴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독일의 슐츠 총리와 만나서 면담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뭔가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죠. 네, 자, 뉴스들 쪽에서는 일단 수급 쪽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은 아닐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큰 자산 운용들이 이런 종목들을 왜 사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첫 번째로 한국경제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2차 전지 조정받으며 큰 손들이 사들인 종목은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앞단에 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자산운용들이 뭘 사고 있을까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의외로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의 중형주를 꽤 많이 사고 있더라. 그리고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굉장히 그 테마성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 게 아니고 내수형 종목군들도 꽤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들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맥락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다 이게 다른 거. 뭐 확 하나로 그 뭉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은데, 테크윙.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에 굉장히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글로벌 텍스 프리는 저거잖아요, 왜? 면세. 사면 공항에서 텍스 네네네. 돌려받는 맞습니다. 그 기계 운영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런 회사를 꽤 많이 사고 있고요. 그 지분도 생각보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증가까지 한번 보시려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SK 저 지금 써주신 것들이 최근에 2차전 조정이 좀 있었을 때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막 사들인 그 큰 종목 사들인 종목들 알려주신 거죠? 아 근데 요 맞나요? 2차 전지 조정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2차 전지 조정 나온 게 뭐 기껏해봐야 최근 7월 말 정도인데 그때만 사들인 건 아니고 분기 기준으로 지분율이 늘어난 종목군들을 하면서 아마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뭐 제목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제목보다는 과연 자산운용사들이 왜 시가총액 5천억 단위의 중형주를 많이 사고 있을까? 그다음에 이들이 사는 업종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상대적인 저평가 개념, 그다음에 뭐 실적 이 두 가지가 아마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각광을 받았던 종목군들이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아니라서 네. 일단 이들의 그 움직임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가 본 것은 무엇이냐? 네. 지금 이 종목들이 과연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좋게 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담아두고 갈 종목들을 지금 이제 나온 건가 봤을 때 어쩌면 2차 전지 약간 조정이 있을 때 이 종목들을 샀다는 거는 2차 전지를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러니까 장기가 아닌 단기로 잠깐 들어가려고 이제 산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요걸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 따라갔다가는 이들이 단기 보유로 끝낼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바로 또 팔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그러니까 혹 팔거나 혹은 추가로 더 사지 않거나 그러면 가격이 더 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프로는 본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네. 아하 이건 정말 정프로 아니면 이 개인 투자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저도 네.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네. 이 정답을 보시지 말고 네. 여기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정말 정프로는 스스로 이렇게 자꾸 감탄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삼성과 LG전자가 내달 독일 모터쇼에 참가한다. 아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슐츠 총리가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삼성은 여기에 첫 번째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좀 자동차용 반도체를 이제 팔 걸로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제 과거처럼 28나노 이런 저가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10나노 이하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는 뭐 워낙 전장을 오래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대차는 이번에 참가하지 않고 CES 2024에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이 기존부터 갖고 있는 엑시노스 오토를 얼마나 강화할지가 핵심 포인트고 이걸 강화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신공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자동차용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공장을 운영했던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로 어느 정도의 그 기술력이 들어간 선단 공정이 쓰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7나노, 5나노 공정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네. 기존 공장을 전환해서 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 같은데 테일러 공장의 속도를 높인다든지 국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반도체 공장에서 속도를 높여서 이쪽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새로 짓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만 들어와서 반도체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장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LG전자에 타격을 줄 것인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블랙스톤 CEO가 피치의 경고는 합당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적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내릴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의 이제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뭐 신용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그 팩트를 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달러의 채권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런 다른 자산운용사의 그런 뉴스도 합쳐서 살펴보면 지금 미국 금융권에서 어차피 1조 달러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기존에 미국채를 많이 소화했던 그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채 펀드들 쪽에서는 물량을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의해서 향후 미국채 수익률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태양광 종목군들이 정말 우리에게 실망을 많이 줬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 모듈 가격,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 가격이 다 급격하게 빠지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이 좀 진정되고 있고 미국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 원래부터 그랬죠.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8월 가격이 깜짝 반등하면서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를 보면 지금 가격 하락 자체가 레깅되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급격한 가격 하락이 아직까지는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네, 오히려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그 미국의 죄송합니다. 네. 중국의 융기 실리콘이 주가가 엉망이구나. 융기? 네. 그게 1등이죠. 제가 샀었죠. 그렇습니다. 네. 야, 그게 뭐 융기 실리콘. 3년 차트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돌면 우리나라의 종목군들이나 뭐 중국의 뭐 JCL 폴리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의 퍼스트솔라는 그동안 혼자 견조하게 주가가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이라서. 네. 그 IRA 보조금을 전적으로 받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었는데 국내 이제 하나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계속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3분기 지나고 4분기면 역마진이 다시 정마진으로 돌아서면서 이익이 좀 돌아설 수 있었는데 만약에 폴리실리콘과 모듈 이런 가격들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종목군들도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 폭넓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리실리콘, 융기 실리콘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그것도 했었어? 제가 했었잖아요. 그 중국 한때 빨리 보내드려 다행이다. 보내드렸지. 저 마이너스 난 건 다 나을 만큼 나고 한번 보내드렸을 거야. 근데 그 후로도 계속 받았어. 그랬어요? 그럼 잘 됐네. 1년 동안도 거의 반토막 났는데 1년 전에 팔았잖아. 아니 1년까지는 안 되고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이다. 6개월은 뭐 거의 그래도 빠졌네. 6개월. 다행입니다. 50% 정도. 융기 그다음에 그 SMI신가? 예, 그거랑 뭡니까 핑한 굿닥터 이런 거 해갖고 그래도 융기 실리콘이 제일 덜 빠졌을 거예요. 핑한 굿닥터는 막 80% 이상 빠졌으니까. 야 무슨 그리고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 뉴스 중에서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이 4.5세대 노광 장비를 개발에 성공했다. 4.5세대? 네. 그래서 이 4.5세대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28나노 정도인데 이 28나노도 중국이 쓰고 있는 그 정책적인 그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안 돼서 그렇게 절대 안 하겠지만 28나노 정도 할 수 있는 걸 한 번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해서 한 14나노까지는 중국이 그대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도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네요. 그래요. 자 오늘 우리 김정우 위원과 함께 오랜만에 좀 살펴봤고요. 우리 김정우 위원님 자주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바이오 이야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